이번 영상을 보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행력 최하위권인 INTP의 비밀 치트키 한 가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월 1,000만원 버는 INTP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도 역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애초에 이런 영상이 제작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외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하면 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 매달 월 1,000만원 이상의 자동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막장 인생을 살았었는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INTP 치트키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중간과 끝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INTP 치트키인 다중우주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서와 돈 버는 법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이런 메시지를 자주 접합니다. 일단 실행해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실행력 하나만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실행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행력이 성공의 키포인트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의 일부는 동의합니다. 미친 재능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였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거예요. 실행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월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실행력이 하위권인 사람도 월 1,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면 실행력이 좋아야 한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제 실행력은 매우 형편없습니다. 저는 종종 사업가 모임에 나가는데 저와 비슷한 수입을 버는 사람 중에 저만큼 게으르고 실행력이 안 좋은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으면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참을 미루다가 시작하는 게 일상입니다. 막상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진행 속도를 보면 거의 거북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지금 INTP 친구랑 INTP 코드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2개월 만에 완성하려 했는데 8개월째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만약 다른 MBTI 사업가가 비슷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훨씬 빠르게 책을 끝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INTP가 실행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지? 그걸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행력 최하위권 INTP가 월 1,000만원을 버는 법,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성공은 실행의 수 곱하기 성공 확률이라는 간단한 방정식인데요.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은 실행의 수 곱하기 성공 확률에서 실행 횟수를 늘리라고 주장해요. 성공 확률이 10%면 10번 실행하고 5%면 20번 실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저자들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10번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이 마련이고 그 성공으로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10번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렇게만 보면 실행력이 성공의 키포인트가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전략은 INTP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INTP는 게으르고 자기애가 높은 편이라서 실행 횟수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수차례 실패를 겪으면 자기애에 큰 상처를 입고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실행 횟수를 무한정 늘리는 전략은 INTP에겐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INTP 전용 치트키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실행력이 낮은 INTP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성공 방정식에 있습니다. 성공 방정식 다시 볼게요. 성공은 실행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이죠. INTP만의 성공 전략은 실행 횟수 대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INTP의 성공 전략이에요. 10번 실행해서 한 번 성공하기보다는 확률을 먼저 높여서 두세 번 만에 시도 만에 성공하는 전략이에요. 성공 확률을 40~50%로 높이고 2번 시도하면 확률적으로 성공하겠죠.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확률을 높이는 거야말로 INTP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INTP는 INT 성향 덕분에 수많은 사색을 기피할 수 있고 이로부터 현명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데 특화된 유형이에요. 이런 특성은 최소한의 실행만으로도 월 1,000만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약점을 보완할 시간에 강점을 더 키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우리도 이 조언을 따라야 됩니다. INTP의 약점인 실행력을 보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강점인 성공 확률 높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또한 성공 확률 높이기에 집중한 덕분에 최소한의 실행 횟수로 월 1,0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행력을 보완하기 위해 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은 본 분들은 이제 성공 확률 높이기가 INTP의 성공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성공 확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성공 확률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됩니다. 의사결정력 단어 듣고 영상 끄려고 하는 분 계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INTP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겠어요. 자,
의사결정력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답을 고르는 능력을 뜻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답을 고르는 능력. 의사결정력이 좋은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지, 즉 정답을 잘 고릅니다. 반대로 의사결정력이 안 좋은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지를 고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루 1시간의 여가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여가 시간에는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넷플릭스 보기. 둘 중 뭘 천만 원 버는 관점에서의 정답은 뭘까요? 독서겠죠? 술 마시기와 운동하기가 있습니다. 둘 중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뭘까요? 운동하기죠. 쉽죠? 정답을 고르는 능력을 의사결정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의사결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볼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었고, 야동을 볼 수도 있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유혹적인 선택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렸죠.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를 고른 거죠.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상위 2%의 의사결정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의사결정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사결정력은 어떻게 성공을 불러일으키는가, 높은 의사결정력이 어떻게 월 1000만 원으로 이어지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200억에 매각한 자수성가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폐업하기 직전에 식당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주고 가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이 채널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자수성가 대표는 손대는 가게마다 성공시키고 영상에 나오는 사장님들은 오픈하는 가게마다 실패하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 채널의 대표가 하면 다 성공하고 영상에 나오는 사장님들이 하면 다 실패하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의사결정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 개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식당 개업을 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프랜차이즈로 차릴까, 개인 식당으로 차릴까, 치킨집으로 할까, 족발집으로 할까, 식당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대출은 어디서 받을까 등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식당을 개업하고 나서도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이때마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신메뉴 이름은 뭘로 할까, 내년 알바 시급은 어떻게 할까, 실수한 직원은 타일러야 할까, 화내야 할까, 배달의 민족 평점 1점 준 고객 어떻게 응대할까, 홍보는 어떻게 할까? 이처럼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의 수를 합하면 최소한 100개, 1000개는 되겠죠. 그런데 이런 100개, 1000개 의사결정을 다 현명하게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근무 환경에 만족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손님들은 맛과 서비스에 감동해서 단골이 될 겁니다. 결국 식당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매번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말도 없이 그만두고 손님들은 개판이 돼버린 음식과 서비스에 방문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식당의 매출은 줄어들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식당의 흥망성쇠는 식당 주인이 내린 의사결정에 누적되어서 나타난 결과예요. 장사의 신 대표는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를 골랐고 식당 사장님들은 오답에 가까운 선택지를 고른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수백 개, 수천 개 누적되어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의사결정이 순간마다 오답을 고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의사결정이 순간마다 정답을 고른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 사업, 취업, 투자 등 돈 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현명한 의사결정력이 누적돼서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현명한 의사결정이 누적돼서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에 관한 의사결정력이 좋다면 이것들이 누적되어 내 스펙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회사를 가겠죠. 이처럼 의사결정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은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은 잘 풀리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심화 버전인 다중우주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롭고 충격적이고 신선할 겁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의사결정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미친 듯이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는 치트키를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밌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다중우주 이론은 하나의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주가 여러 개의 우주로 나뉜다는 이론이에요. A, B, C 중에 B를 선택하면 우주가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현재 우주에서는 B를 선택한 내가 존재하고 다른 두 우주에서는 A와 C를 선택한 내가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약간 어렵죠? 예시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점심 메뉴로 삼겹살하고 치킨 중에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민 끝에 여러분은 삼겹살을 먹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삼겹살이라는 선택을 했죠. 그러면 다중우주 이론에 따라서 우주가 갈라집니다. 현재 우주에서는 삼겹살을 선택한 여러분이 존재하고 분화된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선택지인 치킨을 선택한 여러분이 존재해요. 이 두 우주는 서로 만나는 일 없이 각각의 다른 세계로 진행됩니다. 삼겹살은 먹은 뒤 친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은 피곤해서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이라서 반가워서 친구를 만납니다. 이때 역시 만난다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주는 분화됩니다. 현 우주에서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고 있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 거죠.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벌써 여기까지 4개의 우주가 생겨났어요.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우주는 삼겹살을 먹고 친구를 안 만난 우주,
두 번째 우주는 삼겹살을 먹고 친구를 만난 우주, 현 우주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우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주가 분화된다면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는 얼마나 많은 우주가 존재하게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3년 뒤라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수조 개의 다중우주가 존재하겠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수도 그만큼 존재할 겁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3년 뒤로 가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진 수조 개의 우주들을 봅시다. 수조 개의 우주 중에서는 여러분이 월 1,000만 원 버는 우주, 월 300만 원 버는 우주, 빚에 허덕이는 우주가 존재할 거예요. 수조 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우주들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니,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걸 겁니다. 3년 뒤 월 1,000만 원을 버는 우주와 빚에 허덕이는 우주,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됐죠? 맞습니다.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정한 다중우주에서는 선택이라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은 개입되지 않았어요. 오직 선택, 즉 의사결정 하나로 3년 뒤에 큰 격차가 벌어진 거죠.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운, 재능, 유전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 달려있어요. 의사결정을 잘 내린다면 확률적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미래가 찾아오고,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린다면 빚더미에 허덕이는 미래가 찾아옵니다. 오직 의사결정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매번 정답을 고르는 사람과 매번 오답을 고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가상의 인물 A와 B가 있어요. 이 둘은 현재 모든 상태가 동등해요. 직업, 성별, 나이, 외모, 성격, 자산 등 모든 조건이 쌍둥이처럼 동일합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는 한 가지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정답률입니다. A의 정답률은 80%이고 B는 20%입니다. A는 10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8번 정답을 고르고 B는 2번 정답을 고릅니다. 이 둘은 현재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1년 뒤, 10년 뒤에도 차이가 없을까요? 이 둘은 미래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정답률이 80%인 사람과 20%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뒤에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A처럼 의사결정 정답률, 즉 의사결정력이 높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의 현명한 의사결정력이 더 누적되기에 느긋하게 살면서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답률이 20%인데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과 정답률이 80%인데 매일 2시간씩 여가 시간을 즐기며 느긋하게 사는 사람, 둘 중 누가 월 1,000만 원을 벌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률이 80%인 후자일 겁니다. 의사결정은 매일 누적되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사결정력에 따라 인생의 난이도는 극적으로 달라져요. 정답률이 낮다면 난이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코피 터지게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요. 반대로 의사결정 정답률이 높다면 인생의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이 유튜브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이죠. 의사결정력만 높이면 인생은 자동으로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INTP만의 성공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정답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때는 돈 버는 관점에서의 정답이 존재합니다. 독서, 게임, 넷플릭스 보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 중 돈 버는 관점에서의 정답은 뭘까요? 독서죠. 술 마시기, 공부하기, 야동 보기. 정답은 뭐죠? 공부하기죠. 쉽죠? 이번엔 약간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삼겹살 먹기와 치킨 먹기. 이 중 돈 버는 관점에서의 정답은 뭐죠? 약간 어렵죠?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정답은 존재합니다. 돈 버는 관점에서의 정답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이랑 돈 버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둘 중 왜 삼겹살이 정답인지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약간 뇌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갈 텐데 참고로 이 설명의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해 치킨을 끊고 삼겹살을 먹으세요가 아닙니다. 단지 정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정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핵심은 이런 사고 흐름으로 정답을 골랐고 정답이 없어 보이는 선택지에도 정답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치킨이 오답인 이유 2배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튀기면 염증 유발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수많은 염증이 생성돼요. 우리의 두뇌는 몸에 염증이 생긴 걸 감지하게 되면 이를 비상사태로 여기고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다들 염증 치유에 집중해라. 그러면 곧자원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생존과 관련된 뇌 부위의 혈액 공급이 증가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튀기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현재 두뇌는 생존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고차원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담당하는 뇌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에서 수준 낮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의사결정이 누적되면 결국 현재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치킨이 왜 돈 버는 관점에서의 오답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치킨이 아닌 삼겹살을 선택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염증 유발 물질과 뇌의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애초에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의사결정력을 결정짓는 건 지식입니다. 관련 지식이 있어야 정답이 있는 문제임을 깨닫고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삼겹살과 치킨 선택 문제처럼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월 1,000만 원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아도 월 1,000만 원 버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의사결정력을 높이려면 양질의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양질의 지식을 습득하면 의사결정력은 자동으로 형성되고 다중우주 이론에 따라 인생은 자동으로 잘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의사결정력을 높여줄 치트키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이 채널에서 다루는 영상들이 그런 지식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INTP 전용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INTP 치트키를 습득하면 여러분의 의사결정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결국 미래는 자동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식을 습득하면 어떻게 자동으로 의사결정력이 향상되나요? 어떤 원리로 자동으로 의사결정력이 향상되나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력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설명드릴게요. 심리학적, 뇌과학적 관점에서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배우고 나면 지식 습득이 어떻게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패시브 스킬이 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영상에 대한 흐름과 요약은 댓글로 고정해 둘 테니까 지금은 이 영상에만 집중하시고 치트키를 두뇌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식 습득은 어떻게 의사결정력을 자동으로 향상시키는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ENFP 대학생 철수를 등장시키겠습니다. 철수는 ENFP답게 웬만한 술자리를 모두 참석하는 술고래입니다. 술 먹자는 연락이 오면 10번 중 8번은 승낙해요. 술 마신다라는 결정은 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돈 버는 관점에서는 오답에 가깝죠. 따라서 철수의 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정답률은 2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수는 술을 먹고 난생 처음으로 필름이 끊깁니다. 일어나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다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철수는 유튜브에 술 먹고 필름 끊기는 이유라고 검색합니다. 그랬더니 수백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중 조회수가 높은 5개를 봅니다. 철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술이 고혈압, 알코올성 치매, 발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배웁니다. 마침 철수는 요즘에 발기가 잘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술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다룬 책 3권을 구매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철수는 3권의 책을 독파합니다. 책을 읽은 철수는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술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철수는 친구에게 술 먹자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철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술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음주 횟수가 아주 조금이나마 줄어들 겁니다. 10번 중 8번을 승낙했다면 이젠 7번 정도 승낙할 거예요. 정답률이 10% 높아진 거죠. 철수가 술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결정은 의식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술은 안 마실 거야 라는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누군가에게 철수에게 술 마시자라는 제안을 하면 철수의 두뇌는 술과 관련된 경험과 기억을 모조리 끄집어내요. 친구와 술을 마셨던 행복했던 기억, 술에 만취해서 전 여친에게 잔이라고 카톡을 보낸 기억, 책이나 유튜브에서 습득한 술과 관련된 지식, 이런 경험과 지식들이 모두 끄집어내집니다. 두뇌는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술 마시자는 제안을 수락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술을 마셨을 때 얻는 이득과 행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마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안 마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요. 평소 철수의 두뇌는 10번 중 8번을 승낙했죠. 이는 철수의 두뇌가 판단하기에 술을 마셨을 때 얻는 이득과 즐거움이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철수는 책을 3권 읽었죠. 그렇게 술과 관련된 현명한 지식들이 추가되고 나자 두뇌는 손실을 이전보다는 더 크다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두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술을 마시는 빈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 지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철수가 술을 줄이기 위해 열정이나 의지력을 발휘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철수가 한 건 그냥 책 3권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답률이 높아진 거죠. 이처럼 지식을 습득해서 두뇌 속에 저장해두기만 하면 이 지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쓰여요. 그래서 의사결정력은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지력과 열정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해서 의사결정을 높이는 원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투자책을 10권 읽으면 투자 관련 의사결정력이 형성돼서 무의식적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책 10권 읽으면 의사결정력이 향상돼서 무의식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콘텐츠 사업책 10권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콘텐츠 사업을 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을 한번 습득해두기만 하면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력이 향상돼서 자동으로 잘 풀리게 됩니다.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노력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노력은 매우 작은 노력입니다. 하루 30분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잠을 줄여가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의 노력이죠. 30분 책 읽기도 싫으면 그냥 이 채널의 영상을 보면 됩니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의사결정 업그레이드라는 관점에서 제작돼요. 세상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는 여러분의 의사결정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INTP라면 의사결정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력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두뇌에 의사결정력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저장되었고 이 지식들은 당장 오늘부터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활용될 겁니다. 물론 이런 치트키를 무료로 제공해도 진가를 알아보고 끝까지 시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보는 상위 2%에게는 인생이 정말 쉬운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결정력과 다중우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초 요약으로 두뇌에 각인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의사결정력이 높은 사람은 현명한 의사결정이 누적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지식을 습득하면 인생은 잘 풀린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양질의 지식 습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약간의 실행력을 지불하면 이 내용은 장기 기억화될 거고 결국 여러분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